사람들이 로마의 몰락을 떠올릴 때 그들은 야만인들이 성문을 습격하고 군단이 무너지고 대리석 궁전에서 황제가 독살당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제국은 외부 공격만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제국은 내부에서 썩어간다. 그리고 가장 부식적인 힘 중 하나는 항상 돈이다. 로마가 침략이나 부패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다. 화폐가 붕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붕괴에서 얻은 교훈은 여전히 화폐로 장난을 치고도 무사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현대 경제에 적용된다. 배경을 살펴보자. 수세기 동안 로마 경제의 중추는 은화 데나리우스였다. 기원전 201년경 처음 주조된 이 화폐는 거의 순은이었으며 제국 전역과 그 너머에서도 신뢰받았다. 로마 군인들은 이 화폐로 급여를 받았다. 상인들은 이를 요구했다. 일반인들은 재산을 이 화폐로 저축했다. 데나리우스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다. 금속 형태의 신뢰 그 자체였다. 제국의 힘과 동전의 가치는 연결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로마를 믿는 한 그들은 로마의 화폐도 믿었다. 그러나 제국 운영은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군단 급여 지급, 도로와 수로 건설, 전쟁 자금 조달이 필요했다. 기원 후 2세기에 이르러 로마는 게르만족, 동쪽의 파르티아인, 내부의 불안정까지 국경 방어에 힘겨워졌다. 세입은 군사비 지출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래서 황제들은 오래된 수단인 화폐의 질 저하, 디베이스먼트에 의지했다. 항상 민심을 잃는 세금 인상을 피하고 대신 데네리우스의 은 함량을 줄인 것이다.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제국 초기에 통치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 데네리우스에는 약 95%의 은이 함유되었다. 3세기 초 카칼라 통치 시기에는 약 50%로 떨어졌다. 3세기 중반 갈리누스 황제 시대에는 데네리우스의 은 함량이 5% 미만으로 줄었다. 한때 순금속으로 만들어졌던 동전은 은 도금된 청동 원반으로 변모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이 뒤따랐다. 화폐가 더 이상 실질 가치에 묶여 있지 않자 물가가 치솟았다. 한때 단일 데네리우스로 살 수 있던 밀 한 단위가 갑자기 수십 단위 값이 되기도 했다. 이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었다. 평범한 로마인들의 삶을 파괴했다. 병사들은 상승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높은 봉급을 요구했다. 상인들은 품질이 떨어진 동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물 교환이나 금으로의 결제를 선호했다. 화폐가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자 지역 경제는 직접 거래로 회귀했다. 신뢰가 무너질수록 황제들은 양으로 가치를 대체하려 더 값싼 동전을 주조했다. 이는 악순환이었으며 이후 수많은 인플레이션에서 반복된 동일한 순환이었다. 위기는 소위 3세기 위기로 정점에 달했다. 서기 235년부터 284년까지 로마는 거의 50년간 혼란, 침략, 전염병, 내전, 경제 붕괴를 겪었다. 황제들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등극하고 퇴위했으며 때로는 암살되기까지 불과 몇 달간만 통치하기도 했다. 정치적 드라마 뒤에는 무너진 금융 시스템이 있었다. 세금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동전으로 징수되었고 농민들은 세금을 내기보다 땅을 버렸다. 무역 네트워크는 붕괴되었고 로마 정부는 가격 통제부터 강제 노동 의무 부과까지 시스템 유지를 위한 필사적인 조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디알레시안 황제는 출혈을 막으려 했다. 기원 후 331년 그는 공문에서 노동임금에 이르기까지 1000여 가지 이상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고정하는 최고가령을 반포했다. 위반자는 사형에 처해졌다. 이 칙령은 재앙이었다. 화폐 자체가 무가치한 상황에서 가격을 칙령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암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공식 거래는 거의 붕괴되었다. 사람들은 법이 망가진 동전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다. 결국 로마는 데네리우스 화폐를 완전히 폐기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서기 312년경 순도가 일정한 금화 솔리두스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안정성이 회복되었고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에서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때쯤 서방 제국은 이미 치명적으로 약화되어 있었다. 데네리우스의 화폐 가치 하락은 로마 경제의 핵심을 텅 비워버렸다. 군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역망은 붕괴되었고 신뢰는 사라졌다. 로마의 몰락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오랜 해체의 과정이었다. 통화 붕괴는 그중 가장 날카로운 실타래 중 하나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화폐의 파괴는 언제나 제국의 파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로마는 겉모습은 같지만 실제 가치가 낮은 동전을 발행해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대 정부들도 지폐를 찍어내고 금리를 조작하며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상쇄하는 방식으로 같은 수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똑같다. 국민이 대가를 치르고 부는 파괴되며 신뢰는 무너진다. 로마는 이 교훈을 고통스럽게 배웠다. 우리가 이를 무시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역사는 로마 이후로도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다. 그 이후 모든 주요 인플레이션 위기는 동일한 패턴을 반복해왔다. 정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엘리트들은 실물 자산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파산 상태로 남겨진다. 로마의 통화 위기는 단순히 가장 초기의 전면적 사례이자 붕괴의 청사진일 뿐이다. 20세기로 빠르게 넘어가면 그 메아리는 귀청이 터질 듯하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압도적인 배상금을 맞닥뜨렸다. 정부는 채무를 종이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르크를 찍어냈다. 마치 로마가 한때 더 많은 동전을 주조했던 것처럼 1923년이 되자 초인플레이션이 맹위를 떨쳤다. 전쟁 전 한 마르크였던 빵 한 덩이가 그해 가을에는 2천억 마르크가 넘게 팔렸다. 사람들은 임금을 수레에 실어 집으로 가져갔다. 노년층은 평생 모은 돈이 증발하며 굶주렸다.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빚을 진 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빚이 사라졌고 토지, 공장, 외화 등 실물 자산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화폐는 무의미해졌고 경제적 절망은 정치적 극단주의를 부채질하며 히틀러의 부상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 짐바브웨도 2000년대 초반 같은 길을 걸었다. 토지 몰수, 생산 감소, 부채 증가에 직면한 정부는 화폐 발행에 의존했다. 2008년까지 인플레이션은 연간 89.76%라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에 이르렀다. 물가는 매일 2배로 뛰었다. 상점들은 가격표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결국 짐바브웨는 자국 통화를 완전히 포기하고 시민들에게 미국 달러나 남아프리카 랜드로 거래하도록 강요했다. 다시 한번 정부는 현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한번 국민이 대가를 치렀지만 극단적인 사례만 볼 필요는 없다. 현대 선진국 경제에서도 로마의 패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을 보자.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근본 위제에서 분리시켜 화폐와 실물 자산 간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었다. 그 순간부터 달러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법정 통화, fiat currency가 되었는데 금이 아닌 정부에 대한 신뢰로 뒷받침되는 화폐다. 로마와 마찬가지로 수단을 넘어 지출하려는 유혹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부채는 급증했고 통화 공급량은 확대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은 끊임없는 저류가 되었습니다. 현금 수레는 보지 못했지만 구매력의 꾸준한 침식은 목격했습니다. 1971년에 1달러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오늘날에는 6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동전은 똑같아 보이고 지폐도 똑같아 보이지만 그 가치는 속이 비어버렸습니다. 속임수는 항상 똑같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성장으로 위장한다. 비용이 더 빠르게 오르는 와중에도 임금 상승이 번영을 의미한다고 국민에게 말한다. 소비를 위한 자금 조달일 때조차 부채를 투자로 포장한다. 대다수가 주식을 거의 또는 전혀 보유하지 않는데도 주식시장 상승을 부의 증거로 제시한다. 로마 황제들처럼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가장하면서 조용히 모든 동전, 모든 지폐,
모든 급여에서 가치를 빼앗아 간다. 오늘날 이 현상이 위험한 이유는 그 규모가 글로벌하다는 점이다. 로마의 붕괴는 제국적 위기였다. 비마르의 초인플레이션은 국가적 차원이었고, 짐바브웨의 사태는 지역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는 법정 통화, 막대한 부채, 그리고 위기 조짐만 보이면 수조 달러를 찍어내는 중앙은행들에 의존해 돌아간다. 이는 다음 붕괴가 단일 제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전 세계로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역사가 교훈이 된다면 고통받는 이들은 자산을 보유한 엘리트가 아니라 점점 더 취약해지는 통화로 표시된 급여, 연금, 저축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서민일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으로서 로마의 통화 위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첫째, 인플레이션은 우연이 아님을 이해하라. 그것은 정책이다. 2000년 동안 제국을 무너뜨린 침묵의 세금이다. 둘째, 진정한 부는 종이나 화면의 숫자가 아니라 화폐가 무가치해질 때도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에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토지, 기술, 생산적인 사업, 자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셋째, 안정성이 영원하다고 절대 가정하지 마십시오. 1세기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동전이 언젠가 무가치해질 거라고 들었다면 비웃었을 것입니다. 1913년 독일인들은 현금으로 가득 찬 수레를 상상하는 것조차 비웃었을 것입니다. 1980년대 짐바브웨인들은 독립이 번영을 약속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똑같은 이야기가 펼쳐졌다. 로마의 몰락은 신뢰가 증발하면 금융 시스템이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붕괴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화폐가 실체를 잃으면 사회 자체가 해체되기 시작한다. 계약은 무너지고 무역은 중단되며 군대는 해체되고 정부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성문 밖의 야만인들이 이를 마무리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살인자는 항상 국고 안에 있다. 그리고 핵심은 이렇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이 당신을 짓밟을 것이다. 로마의 통화 위기는 단순히 무능한 황제나 탐욕스러운 엘리트 탓이 아니었다. 권력에 의해 남용될 때 화폐 자체가 지닌 취약성에 관한 문제였다. 그리고 그 취약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 내용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가 답을 가지고 있다.